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썰 시청자 질문이고요. 닉네임만 들으면 참 무서운 분입니다. 네, 사연의 길이로 저를 조지시는 분이죠. 베트남 아가씨님께서 이번에는 사연으로 조지지 않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질문을 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기업들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 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본사 핑계대고 저희 담당이 아니라 등등 이제껏 적극적으로 보상해주고 나서서 책임진 사례는 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또 그렇죠.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부산 하니까 부산의 대표 기업이 생각나네. L로 시작하는 그 기업이 생각나네. 사실 그 기업이 대기업 중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알고 계시죠? 부산 하면 생각나는 그 L로 시작하는 그 껌 파는 그 기업. 부산 시민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기업이 별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이 아닌데, 그리고 그 야구단도 별로 그 보면 별로 양심적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 스폰도 안 좋잖아, 맞죠? 그렇게 팬들한테 그렇게 욕도 먹지만 부산 팬들은 그런 거 막 응원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타 지역의 팬으로서. 예. 왜냐하면 베트남 아가씨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토백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리고 L 그쪽을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허 부산에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부산의 그 호텔에서 이제 그 뭐지 그 고소 작업대라고 하죠. 고소 작업대. 그걸 작업하다가 그 한 6m 되는 이제 작업대가 넘어져 가지고 그 기계 깔려 가지고 기계 깔렸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추락해 가지고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이게 유명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나는 이제 사건 사고인데,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 하면, 호텔 안에 작업하다가 이제 안전장치 같은 거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 작업하다가 이제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데, 자, 제이슨아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붕어형. 던전앤 드래곤 2 너무 어려워서 3시간 만에 클리어해주세요. 55트 만에. 철권이나 해야지. 제이슨아님, 잠깐만 기다려요. 저 끝나고 이거 1대1로 코칭 해줄게. 던전 앤 드래곤즈 코칭 해줄 테니까 기다려. 무슨 캐릭으로 했어? 내가 설명해 줄게. 강의 찍어 줄게요. 책임을 진다는 건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징계를 먹든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쉽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도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엘사 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L로 시작하는 그 기업. 그 기업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 그 기업 계열사 호텔 안에서 작업하다가 사건 사고가 벌어진 거거든요. 유튜브에도 그게 조회수가 엄청 높습니다. 예,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부산의 그 호텔. 네, 그 L 호텔 맞네요. 해운대 시그니엘 호텔 추락 사망 사건. 예, 이거네요. 네, 그 사건입니다. 이게 TV에도 많이 탔고 전파도 많이 탔고. 네, 맞습니다. 거기. 이것 때문에 그 엘사가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요. 원래도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작업하다가 어쨌든 사망사고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일단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L 쪽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미지가 안 좋았던 회사라서 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인데 왜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을까? 음,
자, 일단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임을 지는 담당자는 모가지를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뭐냐면, 책임을 지면 그 책임을 지는 거, 우리나라에서 책임을 진다는 게 그냥 자기 직업을 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리는 거죠. 피해 보상한다는 명목하에 잘리는 겁니다. 공무원이면 해임이죠. 파면 해임. 우리나라에서 징계를 진다는 거는 내 직업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저 이관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망사건 벌어지면 누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 사람 나가는 거예요. 옷 벗고 나가는 겁니다. 옷 벗고 나가는 걸로 끝날 수 있고, 또 심하면 그것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뭐 관리감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두 가지 같이 겨보되니까 쉽게 말해도 직장도 잘리고 전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쉽게 챙겨질 수 있겠냐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관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책임지면 뭐가지 걸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책임이 지는 순간 내 직장 날라가고, 거기에 또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주의의무 위반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처벌도 안 받고, 내 직장도 지키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하잖아. 근데 막상 내 입장이 되면 또 이거 뭐라 또 이게 못해. 이거랑 내일 회사를 갔는데 만약에 관리 감독했던 게 뭐 어떤 사건 사고 벌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뭐 어떤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인정하면, 인정하는 순간 언론이 딱 인정했다고 하는 순간 나는 바로 경찰 조사 받게 되고, 뭐가지 잘리는 건 기본이고 깜빡까지 가야 돼요. 전과자 돼버리면 잘리는 건 구사치고 아예 직장생활 못할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내 자식까지 있으면 앞으로 내 인생 남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과실을 했던 그 사람, 책임진 담당자도 이제 가족이 있고 뭐 결혼한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식이 있고, 그 사람도 뭐 여기 직장 나간다고 해서 뭐 집안 사정이 넉넉하다거나 뭐 할 게 있다거나 그렇지 않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려면 모르쇠를 일관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여러분 보면 왜 어떤 뭐 기업에서 사건 사고 일어나도 사람들이 담당자가 모자이크 처리한다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가지 걸어야 되니까. 잘리는 것도 고사치고 피해 이제 나중에 처벌까지 받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꼬리 자르기라 하죠. 꼬리 자르기. 보통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수법인데 뭐냐 하면, 기업의 전문적으로 쓰는, 대기업에 쓰는 건데, 대기업에서 보통 건설회사 같은 데서 왜 사망사건 일어나잖아요. 부산에, 이것도 부산 얘기네. 부산에 여러분 아시죠? LCT 건설하다가 그 추락해가지고 사람 4명인가 돌아가신 거, 그것도 제대로 뭔가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회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꼬리 자르기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게 원래 높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 높은 사람 책임 안 지고 과장급이라는 거, 파트장급 있잖아요, 사무실에. 그 사람들한테 너 대신 깜빵 가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 찔러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관행처럼 있어요. LCT 사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지그래보니. 왜냐면 LCT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LCT 건설되는 순간 이게 몇십 조짜리 건물이에요. 몇천억짜리가 아니야 이게. LCT가 여러분 분양가만 3, 40억 합니다. 그 LCT가 그게 89층짜리 건물이잖아.
안전관리자 맞아. 대기업 안전관리자 가장급한테 네가 대신에 네가 책임자로 해라. 네가 책임자로 하면 거기에 내가 나중에 나오면 너한테 돈 찔러줄게. 가족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게 약간 관행처럼 있어요. 건설 쪽에는. 그 드라마 중에 옛날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깜빵생활 아십니까? 슬기로운 깜빵생활? 거기에 이제 뭐야 그 거기도 보면 그 제목 중에 업무상 횡령죄 들은 사람 있죠.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윗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냥 네가 대신 했다고 얘기하면 너희 가족 먹여 살려주고 돈도 찔러줄게. 걱정하지 마. 3년만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거기 생활하잖아요. 한 명 있잖아. 그게 근데 정말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을 거야 이게 대기업에서는. 맞죠? 이게 정말 많아요.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해가지고 대신 깜빵 들어온 사람들. 보통 힘없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힘없는 사람들이.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아, 고박사 아닙니다. 고박사는 그 고박사인가? 이런 게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건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꼬리 자르기 졸라 심해요. 군대도 꼬리 자르기 심하잖아요. 군대에서 사건 사고 벌어지면 사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사람들 책임 안 지고 밑에 말단 뭐 소대장이나 부사관들 책임져야 돼. 그 사람 나가면 할 것도 없는데 솔직히 별들은 나가도 뭐 연금도 있고 벌어 돈도 많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그 군대 뭐 간부 장교들은 나가면 할 게 없어요. 뭐 합니까 여러분? 할 게 없으니까 군대에 있는 거잖아. 맞잖아요. 나가도 특별하게 할 거 없으니까 군대에 있는 건데 생각해. 군대에 사건 사고 쳐가지고 밖에 나와서 뭐 한단 말이야. 취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 그리고 공직 사회도 보면 뭐 공무원 사회도 보면 막상 책임지는 사람들은 뭐 8급 9급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여러분 군대에서 뭐 경찰도 보면 뭐 조직간에 비위 발생한다고 윗대가리 뭐 지방청장급이나 뭐 경찰청장이나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 말단 뭐 힘없는 경장 경사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실이 인정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네, 과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회사에서 이뤄진 거다 보니까. 아, 제이스단 죄송한데 투네이션을 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 투네이션 링크 찍어 드려야겠네. 해드려야죠 뭐. 아 맞다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왜냐하면 어떤 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거 알죠? 어떤 기업이 실수했다는 거 인정하면 이 기사화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아까 우리 제이슨단이 얘기했던 대로 사법부가 문제죠. 기업들한테 너무 관대한 처벌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기업가들 전문 판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 기업 전문 판결이라고 뭐지 그게? 아, 재벌 상호법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재벌 상호법칙. 이게 뭐냐 하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딱 그 이제 집행유예 커트라인 딱 맞춰주는 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판결이 안 나와요. 재벌 사모법칙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사모가 뭐냐 하면
그 딱 집행유예를 걸 수 있는 가장 딱 커트라인, 그러니까 뭐냐면 집행유예가 선고형 3년 이하의 그러니까 선고형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 1년부터 최소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이지, 맥시멈. 징역 3년 딱 채우고 집행유예 딱 5년.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된 역사가 없어. 그 기업들은 보면 이런 판결이 정말 많이 나와. 사모법칙이라고 많이 나와. 그 기업들은 굉장히 관대한 어떤 판결과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아무튼 예의가 3,000% 빠지긴 했지만, 과실 인정하면 이제 기업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안 갈 거 아닙니까? 뭐 불매운동하고. 그렇죠. 도화제 롯데가 보면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아. 아, 롯데라고 얘기하면 엘사가 정말 안 좋아. 엘사가. 엘사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엘사 요즘 엘사 백화점에 갑질 사건 기억나죠? 햄버거 갑질. 햄버거 그 진상 고개. 유튜브에도 영상 떠돌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아줌마가 보안요원한테 햄버거 집어던지고 어디 만져라 햄버거 집어던지고 막 얼굴에 던지고 막 했는데, 졸라 웃긴 게 그거 누가 봐도 있잖아요. 그 진상이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그 진상을 처벌한다거나 아니면 그 엘사 백화점에 못 오게 한다거나 엘사 제품 못 쓰게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요거도 뭔지 아십니까? 웃긴 게 그 진상 고객을 한 사람한테 쿠폰을 줬어요. 햄버거 쿠폰인가? 쿠폰을 줬습니다. 오히려 그런 짓을 한 사람한테. 오히려 오히려 그런 진상 짓을 견디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처한 직원들을 표창한다거나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상장을 준다거나 월급을 좀 올려준다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오히려 진상짓을 하는 사람한테 쿠폰을 주고 무료 쿠폰을. 그 앞으로 진상짓 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 입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진상짓 하는 사람 또 올 거 아니야. 또 오면 또 멀쩡히 또 그 매장에 또 오는 사람들이 또 피해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보안요원 또 얼굴에 또 그거 또 맞을 거 아니야. 하여튼 뭐 난 개인적으로 그 엘사에서 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역시 순수 국내 기업이 아니라서 그런가? 사실 엘사가 대기업 중에서 이미지 제일 안 좋잖아, 사실. 월등하게 안 좋을걸요, 아마? 월등하게 안 좋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한테도 별로, 취업하는 사람들도 별로 좀, 음, 별로 안 좋게 인식되는 기업이 좀 그 기업으로 알고 있어,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래서 대기업이 그거 드린 거예요. 전법학부 출신. 그것도 공법 형법 연구했고 선배들 중에 사시 합격자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죠. 인정하는 모습보다는 그런 걸 인정하면 그쪽 세계에선 천거세계 진거로 오히려 엄청 실수한 거로 봅니다. 음, 그렇죠. 약간 이 법원 판결이 왜 산으로 가는지 아세요? 법원 판결이 왜 산으로 가냐 하면 자꾸 옆에서 압박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심 판결을 못 해요. 그 우리 제이슨 아님도 아시겠지만 소심 판결 해버리면 그냥 진급 못 하는 거야. 부장판사까지 못 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 뭐 판사 검사 보면 뭐 검사장이나 법원장이나 그런 거 해먹으려면 국민 정서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럼 국민 정서에 안 맞는 판결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신을 부리는 순간 옷 벗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야 돼요. 오히려 적당히
적당히 뭐 검사나 이제 판사하고 난 다음에 적당히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변호사 개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판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상한 게.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이슨 아님? 오히려 뭐 사법부나 검사밥을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상한 판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약간 보면 이 선후배 관계나 어떤 그런 이 기업 유착 이런 게 심하거든요. 이게 엄청 이상한.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줘야 돼. 만약에 내가 소심 판결 했잖아. 그 위에 전화 온다니까. 전화 와가지고 그 정말 누구냐 하면서 정말 어느 지원에 어느 판사냐 하면서 정말 기수 선배 누구야? 하면 바로 추적 와가지고 바로 내리갈고 들어온다니까요. 나중에 진급심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진급심사 못하면 옷 벗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판사들이 내가 봤을 땐 판결을 내려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 판결을 내려도 나중에 내가 또 보다 더 나은 위치를 갈고 좀 위에 사람들한테 이제 좀 누가 되는 행동 안 하게 하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3번 이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좀 제가 얘기하다가 좀 자꾸 30% 빠지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런 경우를 보다 보면 판사는 배심원제 도입해야죠. 판사가 승진하려는 이유가 있죠. 여당이 전관예우법 폐지, 판검사 퇴직 후 5년 이상 관련 기업 및 변호사 개업 불가 발의 중인데 꼭 필요해 보임.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정치 얘기로 빠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3번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기업이 하청 또는 도급을 두는 이유입니다. 특히 건설을 보면 도급이 많죠. 이 도급이 뭐냐 하면 그 도급이 그냥 업무 그러니까 어떤 그 작업이라는 전반을 그냥 100%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100%. 건설은 100% 거의 도급 계열이 도급. 보면 여러분들 왜 건설 현장 가면 만약에 뭐, 대림산업에서 건물 짓는다. 그럼 대림사업 그 건물 그러니까 그 현장 직원들 중에 대림사업 소속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건설사에 어떤 본사 직원이 안 오는가? 오긴 오는데 보통은 보면 이제 어 안전 담당자나 아니면 이제 뭐 계약건자 아니면 뭐 그 로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고 그 외에 어떤 건물의 어떤 시공부터 총책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하청 도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건물을 올린 게 아니라 하청 도급이 다 올린 거예요. 거의 다 전국에 싹 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그냥 건물에 손을 안 대요. 그냥 자기들은 오더만 따오고 땅만 사가지고 그냥 입찰 것만 따가지고 어떻게든 건물을 짓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짓는 사람은 저 대기업과 이제 어떤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하청 도급 업체죠. 이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작업이라는 어떤 모든 과정을 그냥 다 맡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 도급 업체야. 그 도급 업체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 건설 작업하다가 누가 추락사 한다거나 그 어떤 뭐 크레인 추락해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판결까지 가도 대기업은 보통 무죄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 무죄예요. 왜냐하면 도급을 줬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100% 업무관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대기업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도급이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 도급을 왜 알고 있냐 하면 형법에서 공부할 때 형법 공부할 때 저희 원칙이 있는데 형법에서 도급 들어가는 건 다 무죄였어요. 도급업체 관련된 건 다 무죄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예전에 강사분이 그 여러분들 지금 판례가 여러 개 있는데 다 볼 필요 없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밑줄치라고 하는 것 밑줄치시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뭘 보냐? 도급. 도급이라는 거 밑줄치시고 별표 걸어 놓으세요. 기억나거든요. 도급이라는 데가 뭐 판례 이렇게 수십 개 있으면 업무상 과시지사에 보통 이제 그 귀의무 위반 파트에 있거든요. 그러면
도급을 딱 체크해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것만 이거 무죄이기 때문에 요거 나온 무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만 해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도급이란 말 잘 모르죠? 아마 살면서 도급이란 말 안 들어봤을 것 같은 설명을 드리자면, 도급이라면 약간 하청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아예 그 작업 계획이나 어떤 그런 현장 관리 감독, 그러니까 어떤 작업에 대한 제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업체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줘버리는 겁니다. 줘버려서 막상 나중에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작업에 사고 난다 하더라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보통 도급 관련은 보통 대기업에서 이제 오더를 받은 도급 업체에서 작업하다가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피고인이 보통 대기업이 많은데, 대기업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통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하청과 도급을 두은 이유는 뭐니까?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자동차 업체도 완성차 업체도 여러분 만약에 엔진 불량 나오잖아요. 엔진 불량. 엔진 불량 나오면 자기들이 잘못이라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엔진 불량 나오면 엔진을 만들었던 하청업체 조지는 거야.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품을 하청업체에 다 줘버렸어요. 네. 엔진, 기어, 핸들, 시트, 타이어, 백라이트, 헤드라이트, 룸미러, 내비게이션 전부 다 하청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결함 발견됐고, 뭐 오류 발견됐고, 테스트 부적합이고, 사건 사고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급발진 발생하고. 그러면 어차피 그걸 만든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 하청업체 조지는 거야. 담당자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당신들이 물건 똑바로 안 만들어가지고 우리 차가 이런 피해 입었다. 어떡할 거냐. 현대차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완성차는 그냥 하청업체에서 가져온 거를 자기들이 조립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현차 계열사 같은 데 보면 파워텍이나 뭐 현대 다이모스나 저 위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현대 파워텍은 뭐냐 하면 1차 벤더에서 만들어 놓은 엔진 부품과 그런 그 기어 부품들을 거기서 어느 정도 조립해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중간 완성품을 해가지고 그 중간 완성품을 현차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약간 중간에 건너가는 단계죠. 약간 모비스도 비슷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현차 안에서 자동차 완성차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좋은 게 나중에 뭐 차에서 결함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었던 1차 벤더 쪽에 조지면 되는 거야. 그 1차 벤더는 1차 벤더가 다 만드냐? 1차 벤더가 다 만드는 것도 있지만 1차 벤더를 도와주는 또 사내하청이나 2차 벤더가 있다면 그 2차 벤더도 또 조지는 거야. 그러면 도급은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리스크를 또하는 일을 통째로 다 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좋은 게 도급을 받으면 도급업체에 좋은 게 뭐냐면 큰 일감을 한 번에 왕창 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도급 많죠. 아파트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주상복합 하나만 받아도 1년 내도록 작업할 수 있어. 안 그래요? 중간에 뭐 도급 계약 딱 해버리면 중간에 일단 사인했으니까 끝까지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하나 지어지는데 1년 넘게 걸리잖아.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럼 1년 내도록 일 안 끊겨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업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데.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며칠 일했다가 일 끊기고 며칠 했다 일 끊기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도급 딱 받아놓으면 이거 완성될 때까지 그냥 계속 1년 내도록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딴 거기 때문에 돈 확실하게 들어와요. 어디 어설픈 데 있죠. 어디 뭐 지방에 뭐 빌라나 원룸 이런 거 짓는 것보다 백배천배 나은 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돈 결제도 확실합니다. 뭐 다음 달 띵구고 뭐 여러분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룸 같은 거는요. 원룸이나 뭐 빌라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이게 막 돈 제대로 막 수금도 안 되고 하는 경우 많거든. 지어놓고 막 몇 달 뒤에 들어오고. 근데 아파트는 이런 건 대기업이니까 확실하게 딱딱딱 들어오는 거야, 이게.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일도 꾸준하고, 그리고 페이도 훨씬 세고. 여러분이 만약 노가다 꾸미면 어디 일하겠습니까? 어디 일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 반도체 생각해, 삼성 반도체. 삼성 반도체 워낙에 넓으니까 여러 도급 부채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들어오잖아. 도급 계약 딱 해버리면 저 반도체 공장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삼성 반도체는 워낙 크니까 완전 도급 업체들 천국이죠, 완전히. 그래서 도급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뭐 이 숙식 노가다는 경우가 많아요. 숙식 노가다는 경우는 아니면 이게 서로가 위민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굉장히 위민이죠. 대기업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여기서 뭐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뭐 누가 사람 죽어도 내 책임 아니다. 왜냐? 우리는 도급을 졌지 않는가. 도급이라는 게 업무 제방상을 다 주고 저 사람한테 책임지는 건데 우리는 일을 줬을 뿐이지 책임을 지는 그런 권한이 없다. 법에서도 말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런 사건 사고 벌어져도 내 책임 아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기업의 큰 일감, 엄청난 큰 프로젝트의 장기간에 해당하는 큰 일감을 따올 수 있고, 따올 수 있어가 일거리 걱정도 없고, 거기다가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이 대기업에서 뭔가 일을 받으면 뭐가 좋냐 하면, 뭐 복지상도 좋고, 보면 대기업 공사 현장 가면, 뭐 컨테이너 있긴 하지만 있을 거 다 있거든요. 뭐 컨테이너도 보면 어설픈 컨테이너가 아니라 2층짜리 있지, 2층짜리 막 약간 좀 컨테이너 10대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막 2층 단위로 해가지고 직원들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자판기하고 다 갖다 놓고 한밭집도 제공해주고 대기업이 다 제공해준단 말이야. 대기업집 보통 한밭집 다 싹 다 식당, 그러니까 그 작업 현장 안 식당, 뭐 자판기, 숙식 다 제공해준단 말이에요. 돈 내고 사 먹어야 돈 내고 사 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돈도 확실하게 월급 결제 확실하게 칼같이 탁탁탁 들어오니까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난 돈 떼먹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도구업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이죠. 일반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서 오더 들어오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대기업에서 오더 여러분 중소기업 같은데 100개, 1000개 해봐야 뭐 1억, 뭐다 싸그리 모아봐야 그뭐 원리 배출 1억 안 되는데 대기업에서 뭐 쪼매난 건데 저희 거 뭐 도면 있는데 하시겠어요? 그럼 그게 10억인데 10억이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라 하면 두 팔 걷어붙이고 무조건 다 합니다. 어. 왜냐하면 대기업은 바로 돈 들어와요. 바로 중소기업은 뭐 다음 달 줄게 그 다음 달 줄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대기업은 그냥 바로 다음 달 일 끝나지 않아도 바로 다음 달 탁탁탁. 중소기업 막 10만 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도 돈 안 돌아 미치겠다 그 다음 달로 2월 시켜도 하면서 뭐 맨날 2월이야 맨날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사장하고 얘기됐으니까 다음 달로 좀 뭐 미라도 가면서 막 사장하고 얘기 하나라도 안 됐거든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중소기업.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면 좀 대기업 윤리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기업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제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어떤 처리를 해준 경우가 별로 없잖아.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솔직히 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옛날에 그 반도체 백개병 사건도 있었고 그것도 제대로 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좀 지금도 말라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서비스 이것도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삼성전자 서비스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도 노조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고 보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 보면 뭔가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깔끔하게 대부분 보면
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뭔가 처리된 게 잘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례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최근에도 발생했잖아요. 이제 L 호텔 사건.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참, 얘기하면서도.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얘기하면서도 좀 씁쓸하네요, 이게.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긴 하지만, 현재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베트남 아가씨님,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주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